이게 왔을 때 지난 과거에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도망갈 때 시점인지, 나의 투자금을 줄여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여전히 늘려도 되는 시점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로드맵이 되겠죠. 씨앗 인베스트 빅토리 박상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코스피가요,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 있는 기업도 어때요? 수익이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개인의 가처분 소득은 떨어졌지만 수출 기업들, 그리고 코로나에서 비대면의 수혜 기업들, 그 다음에 바이오 의료 쪽, 이런 쪽에 있는 산업 섹터군들은 꽤 많은 수익이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증시를 생각할 때 증시는요, 기업들이 모여있죠. 어떻게 보면 비유적으로 하면 1군 선수들은 거래시장, 2군이 이제 2군 선수들 코스닥, 3군을 장외시장 이렇게 비유한다면 우리나라 장사를 잘하는 네임밸류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장을 통과해서 등록된 곳이 거래소 코스닥입니다. 적어도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5년 연속 어떤 조건들이 다 있거든요. 그럼 나름 일반 기업들이 코스닥이나 거래소 들어간 목적은 아주 적은 이자로 기업을 운영하고 또 어떨 때는 이자 없이 투자금을 받아서 회사를 키우고 싶은 그 창구가 열리는 곳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그쪽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봐야 될 게 택시 아저씨의 이야기들도 물론 들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자영업자 사장님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만 투자하는 우리는 기업들을 오히려 봐야 되는데 우리가 그 기업들을 사실 볼 수 있는 여건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즘 SNS나 이런 게 많이 발달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 기업의 빅데이터들을 많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1인당 영업이익 상위 종목 1등이 1인당 생산성이겠죠. 당연히 1인당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보다는 지금 전 세계에 배들이 어때요? 한국에 접안할 때 줄 서 있는 배들이 많답니다. 그만큼 어때요? 해운 운임지수도 오르고 있고 끊임없이 물동량은 끊임없이 경기가 좋아지니까 끊임없이 수출이 많아지고 있고요. 그죠? 그러면 당분간 HM은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들 지수는요. 증시 정말 똑똑해요. 저는 IQ 2만인 거라고 생각해요. 왜? HMM이 지금 현재 실적이 작년 3월달 때 바닥을 찍었을 때 이 HMM이 지금으로 말하면 지금 한 5월달, 7월달에 상당히 수익이 날 거란 가정하에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성장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장주들 특징이 결국은 그걸 반영을 해요. 나중에. 그래서 시장에서 성장주들 특히 이렇게 이벤트성 폭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이걸 여러 가지 악재가 터졌을 때 어떤 이벤트에서 생긴 거, 코로나도 이벤트성 성격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금융과 상관없이 폭락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잠잠해지면 결국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가장 큰 돈을 벌 수 있는 구간은 이벤트성 하락이 시작된 그 구간에서 사실은 사사비팔, 싸게 사서 비싸게 홀딩해서 모두가 열광할 때 그때 조금씩 나눠진 전략이 결국은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여기 보면 그런데도 기업 안에서도 어때요? 이렇다는 거죠. 기업도 누군가는 수익이 나고 누군가는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 안에서도. 그래서 주식시장은 성장주, 사이클 기업, 그 다음에 어때요? 세태 기업, 이런 기업들이 돌아가면서 순환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오랜만에 왔던 바닥에서의 반등은요, 몇 프로짜리가 아니에요. 상당히 긴 포지션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HM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우리 경험한 적 있죠. IMF 때 모든 재가가 문을 닫고 결국 누가 다 그것을 가져갔죠? 롯데죠. 그때 롯데가 그 이후에 어마어마한 성장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결국 살아남은 자가 다 가져가는 겁니다. 운송종에서 HMM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열매가 다 그쪽으로 넘어갔던 거죠. 자, 여기 보면 우리 자료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많은, 이거는 이제 작년 1, 4분기, 2, 4분기겠죠. 그러면 이쪽이 계속 안 좋을까요, 여러분? 이쪽이 계속 안 좋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예를 들면 여기 운송장비 계속 안 좋을까요? 여행주가 계속 안 좋을까요? 그럴 리가요. 그죠? 위드 코로나의 실질적 혜택들은 이쪽 분야에서 더 올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올해 조정을 볼 때마다
여기 있는 기업들 중에서 영업이익이 조금씩 좋아지면서도 아직 시장의 가치를 발현되지 않은 기업들을 우리가 미리 씨앗을 심어놓을 수만 있다면 올 가을, 내년 초, 내년 4월 달 그때 어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신문을 어떻게 보냐면 예를 들어서 미래신문이 이런 게 나온다 칩시다 여러분. 2022년 5월 8일 모 신문 기자가 이런 거예요. 공항에 갔더니 사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개미 떼처럼 사람이 바글바글 걷고 있고 면세점에 물건이 동이 나고 있고 그리고 몇몇 증권 기관에서 이 종목을 추천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눈으로 확인한 나 며칠 전에 여행 갔다 왔거든 홍콩. 나 며칠 전에 호주 갔다 왔거든. 그거 보고 그 기업 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많이 반영된 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가져야 할 게 뭐냐? 이겁니다. 신문이나 투자는요, 결국 어때요? 남과 다른 생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관점이 중요한 거죠, 관점이. 코로나가 심했을 때 일본에 있는 전 세계 광산을 갖고 있는 일본의 기업이 있습니다. 버핏은 그 광산에 꽤 많은 지분을 사들였습니다. 관련된 원자재 가격이 지금 폭등하는 거 알고 있다. 최근에 기니 대통령이 반군에 의해서 체포되면서 억류되면서 알루미늄 값이 폭등했죠. 상하 뭐 알루미늄이라든지 DI 뭐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리고 그것과 상관없이 휴대폰, 스마트폰 등등등 수많은 이제 경기가 풀리니까 생산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폴더 부분이 요즘 많이 팔리고 있고. 그러면 원재료인 그것들이 많이 소비가 되겠죠. 그러면 그 갖고 있는 기업들, 그 광산 채굴권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수익이 많이 좋아지겠죠. 왜? 오늘은 10달러인데 들고만 있으면 내일 모레면 15달러가 되니까. 그러면 당연히 그 해당되는 기업은 영업이익이 엄청 늘어나겠죠. 우리가 생각을 바꿨을 때 그때 투자의 기회는 발생됩니다. 자, 요즘 뜨고 있는 신문입니다. 이제 신문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자, 테이퍼링. 이게 이제 아시는 분도 있고 줄이는 분들은 생소할 수 있거든요. 이 테이퍼링이라는 말이 있어요. 테이퍼링이 미 증시를 많이 혼란스럽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어때? 뭐라고 이렇게 전망을 다 제시하십니다. 실업률은 떨어져 가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 미 노동부입니다. 중요한 자료. 한국이 아닙니다. 왜 한국의 신문인데 미 노동부 자료를 가져올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증시의 반을 차지한 나라가 어디라겠어요, 여러분? 바로 맞습니다. 미국이잖아요. 그 미국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전 세계 경제가 막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연내 자산 속도 줄인다면서 아직은 기존금리가 모내기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신문을 볼 때 이분들이 해주는 말을 무조건 믿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단어부터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 단어가 무슨 말인가? 신문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종목만 발견하려고 하니까 맨날 당하는 거예요. 테이퍼링이 일어난다고 해서 모든 주식이 무너지는 건 아니거든요. 테이퍼링 때문에 오히려 수혜를 받는 기업이 있고요. 테이퍼링 때문에 손해보는 기업이 있는 거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려면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중요합니다. 기본. 그러면 테이퍼링 왜 무섭냐? 경기가 갑자기 어때요? 연착륙을 하는 게 아니라 경착륙 할까봐 무서운 거죠. 우리 버스 탔을 때 앞에 그냥 운전기사분이 조금만 전방 주시를 잘했을 때는 서서히 브레이크를 걸면서 승객들이 거의 미동이 없는 상태로 멈춥니다. 그죠? 근데 3살짜리 아이가 공이 굴렀어요. 그러면 기사님이 어떻게 해요? 확 밟든다. 그러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때요? 크게 요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이퍼링이 갑자기 시작되면 지금 현재 유동성 공급 정책에 의해 됐던 모든 경제 시스템이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그게 불안한 거죠. 자, 결국 테이퍼링은요, 전 세계 경제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를 가봅시다. 자, 테이퍼링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장에 달러를 공급하는 공급량을 줄여서 서서히 줄이기 시작하는 것이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경기 부양을 해서 진행했던 통화 확장을 통화 축소로 바뀌는 걸 결국 테이퍼링이라고 여러분 알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쉽게 한 장으로 정리해보면요. 지금까지는 지금 이게 꽤 진행해 왔었죠. 2020년 3월 달부터 FED가 이 정책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지금 2021년 9월, 오늘이 9일인가요? 9월 9일입니다. 시장에는 요 말이 살짝씩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결국은
이게 올라가면 조달 비용이 올라가서 기업들이 물건은 많이 팔았지만 은행에 갖고 나면 남는 게 없다.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이 문제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있죠. 이게 왔을 때 지난 과거에 증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카더라 통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이런 일이 시작됐을 때, 그럼 테이퍼링은 도대체 언제 시작된 거야? 2013년도 버냉키에 의해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저 용어 자체는요. 그러면 그때 2013년부터 2016년 사이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미 증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걸 알게 되면 지금 우리가 도망갈 때의 시점인지, 나의 투자금을 줄여야 되는 시점인지, 아니면 여전히 늘려도 되는 시점인지, 이걸 알 수 있는 로드맵이 되겠죠. 지금 현재 매달입니다. 매달. 미국은요, 1200달러. 매달 돈을 기축통화니까 매달 자기들이 찍어내죠. 136을 곱하기 12개월 하면 대략 얼마일까요? 약 1500조를 돈을 푸는 겁니다. 그러니 실물 가치는 어때요? 올라가고 화폐 가치는 떨어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끊임없이 경제가 활성화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테이퍼링이 긴축 발작이 돼서 결국 금리 인상의 내관을 건드리는데 쭉 봐보면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이쪽 부분에서 어때요? 쭉쭉쭉쭉 올라갈 때 이때 처음 언급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2월 달에 테이퍼링 시작해서 증시는 여전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015년 금리 인상을 했죠. 그래서 시장은 어때요? 이때 하락 충격이 왔죠.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은요. 지금 아직은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여러분? 아직 이게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산을 해보면 오늘이 2021년도 9월 달이죠. 그럼 내년 연말까지는 적어도 여러분 시장에 그렇게 큰 충격은 되지 않을 거라는 가설을 셀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생활 속, 신문 속에서 종목을 찾는 방법을 한번 봅시다. 물건 없어서 못 판다. 폴더폰. 삼성 중대 결단을 내렸다. 재검 돈사란 말 제가 만든 말인데요.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을 버는 기업. 삼성이 폴더폰을 만들지만 그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가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거죠. 여기 보면 낙수 효과 기대되는 또 내용이 있네요. 바로 KH바텍, BH 등 수혜 기업이다. 왜? 폴더폰의 핵심이 힌지가 중요하죠. 이걸 하다 보면 수십만 번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되려면 힌지가 좋아야 돼, 안 좋아야 돼요? 다른 경쟁사보다도 힌지를 더 잘 만들어야 되겠죠. 적어도 힌지가 고장이 나서 오는 것은 없어야 되겠죠. 결국은 힌지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폴드 힌지 그림입니다. KH바텍이 9가 공급되고 있다면 삼성은 7로 낮추려고 할 겁니다. 그러겠죠? 지금 모 회사가 1이 이제 앞으로 3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20년에 3천만 달러 가정했죠. 그러면 이 회사는 순식간에 매출이 오를까 안 오를까요? 나중에 이 회사가 몇 년이 지나서 신문에 또 대문짝에 나올 수 있겠죠. 그때 가서. 그러면 그걸 보고 일반 투자가들은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조금만 조사를 하다 보면 기한 기업을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농부가 내년도 농사를 잘 지려면 가을 이후에 겨울에 좋은 종자를 골라놔야 되겠죠. 그죠? 종자를 잘 골라서 3월 달에 잘 발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서 4월 달에 심으면 결국 가을에 수확이 좋겠죠. 여러분 또 신문이 나왔어요. 경기장입니다. 지금 유럽은 이러고 있거든요. 마스크 한 명도 안 쓰죠. 밀도 장난 아닙니다. 지금. 4달 전면 해제, 식당, 영화, 나이트클럽 들어갈 때 접종 증명서만 있으면 된다. 이제 안 내도 된대요. 정부는. 노마스크 허용, 집회 제한 해제, 감기처럼 취급하겠다. 요 내용이 한국도 곧 다가오겠죠. 그죠? 여기 8월 29일인데요. 백신 접종률이 지금 현재 덴마크는 75%를 넘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35에서 40% 언저리죠? 이제 10월 달에서 11월 달 되면 대한민국도 저 수치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생각을 뭐다? 위드 코로나에서 가장 수혜받을 수밖에 없는, 반영이 되지 않는 그 기업을 잘 발굴해서
미리 선점하는 게 중요하겠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결국 오늘의 키워드는 남다생입니다. 남과 다른 생각을 하면 보인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뽑은 종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빅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좀 유익하셨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바로 생활 속에 잘 들여다보면 남이 추천해준 종목을 살 게 아니라 여러분이 보고 있는 신문, 그리고 지하철을 타든 어디에 돌아다니다 보면 또 조카들이 하는 이야기 등등 거기에 잘 보면 그곳에 예기치 않는 큰 선물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봐요.